번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분 정도. 예, 어유 5분이나 손을 드셨는데요. 맨 앞에 우리 손 드신 여기 마이크. 저는 인천 대전장님 대표를 맡고는 신청합니다. 앞에서 들어온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질문이 아니고 질문 겸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아까 노선가 길이에 알렸다고 해서 노선을 또 바뀐다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제가 보는 바 버스 8번하고 9번하고 28번이 지금 하이브에서 나오는 조그만 저속고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직까지 정보를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도입을 하면요 노선 등급을 안 됩니다. 그리고 한세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 정류장에 접근을 못하잖아요. 근데 정신 예산이 없다고 다 하는데 도로 정리를 왜 그러니까 멀쩡한 도로 정리를 왜 합니까? 그거 할 때 같이 버스 정류장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두 번 예산을 쓰고 이거 하나 더 제가 저승버스 탈 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분들이 차를 정차시키고 이걸 안전대를 다 묶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좀 보조차를 좀 놓고 안전띠 설치하면은 저희가 될 것 같은데 그건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 타기가 참 힘듭니다. 일단은 저는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지금 의원님 말씀? 예, 과장님. 네, 제안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형 저상버스 지금 하이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돌아가서 저상버스가 보급이 돼갖고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지 당장 확인해서 마을버스 작은 거요? 537번이라고. 537번이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대형입니다. 그게 대형 버스, 중형 버스, 그러니까 그건 537번이 마을버스라는 지선버스이긴 하지만 차량의 형태를 말할 때는 대형과 중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선버스에도 대형차가 있고 간선버스 노선에도 중형버스가 간혹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거는 만약에 작은 버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은 버스용 저상버스가 지금 보급이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정류장 접근의 문제는
오늘에서도 또 나왔고 과거에서도 계속해서 이거 지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김순미 토론자님께서도 뭐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을 도로 개설할 때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이 교통약자 이용 정진 계획에 지금 그 저상버스의 정거장을 몇 센치로 하고 어떻게 하고 그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이 틀에 맞게끔 나름 기준이 있고 저상버스 높이가 보통 50에서 70cm 정도, 20에서 30cm 정도 되고 높이가 이쪽 폭이 약 한 70cm 정도 돼서 이 저기 휠체어 리프트가 딱 나오면은 거기 그 경계석 보도에 탁 얹혀져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버스가 자칫 내려오면은 바로 그 도로하고 바로 내려오면 경사가 굉장히 이게 급격하기 때문에 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보통 그 경계석 높이만큼 딱 걸쳐 있으면 딱 평안하게 거의 수평 비슷하게 내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정례화되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 계획이 이제 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이러면 해당 부서가 전부 이렇게 이제 인제시로 다 통보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이 도로 개설 부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거기 이제 도로 구청에까지 다 나가서 개설 부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저상버스를 이제 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도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협의가 좀 안 되고 해당 부서 그러니까 교통약자 이동 정진에 관한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걸 알지만 도로부서는 이런 못해서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시행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도로되어 있던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계석이 높다든가 경계석이 낮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제히 다 조사해서 그걸 다 다시 개조하기에는 상당한 예산과 상당한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해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또 정비하고 또 이렇게 이제 고쳐지고 개정할 때는 그런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관계부서 협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상버스 탑승 시에 대한 그 소요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탑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 일반 비장애인들도 협조가 있어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기사분들도 좀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또 이렇게 기사분들이 내려와서 좀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사분들이 5,700명 정도 됩니다. 기사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갖고 교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그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그 교육의 효과가 그 기사분 개개인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교육, 그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채욱 과장님은 그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임자들한테 수없이 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좀 해달라.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계획이 잘못된 이면 도로를 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대형 버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형 버스, 저상 버스를 좀 제작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중형 버스를 좀 도입을 하자. 그럼 중형 버스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교통 약자가 이용하기가 좋고 쉽게 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정류장의 플랫폼하고 저상버스의 이제 슬로프하고 사실 그게 이제 이면도로에 전부 다 거의 뭐 설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신도시는 전부 다 웬만한 데는 설치가 돼 있지만은 구도심권에는 이게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속히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통 약자를 위하여 이런 이 교통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상버스 물론 뭐 도시 계획이 잘 돼서 뭐 문제가 안 되는 도로에는 뭐 대형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서 놓지만은 그렇지 못한 데는
중형 저상 버스를 도입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버스 회사하고 자꾸 이제 협의를 해달라고 시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좀 이게 참고해 주십사 하고 또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저기 맨 뒤에 우리 청중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황동욱입니다. 저도 작년 10월달에 패널로 참가를 해서 토론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작년에 제가 토론을 할 때 버스 정책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분하고 지금 계신 분하고는 또 다른 분으로 바뀌셨네요.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정책이 일관성 있게 되려면 좀 한 분이 좀 꾸준히 계셔야 정책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은 앞에서 먼저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버스 운송조합 추정훈 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게 배차 시간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저상버스 도입하고 장애인분들이 원활하게 승하차를 하신다 그러면 그 배차 간격 시간으로서 충분히 가능할 것인가? 시민들도 출퇴근 시간에 간혹 TV에서 나왔던 그 운전기사 폭행 사건 이런 것들도 봤었거든요. 신호에 밀렸는데 빨리 안 간다고 그런 이유로 운전사를 폭행했던 일들도 있었는데 장애인 분들이 승하차 하실 때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텐데 지금의 현재 배차 시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있는데요. 배차 간격은 사실은 지금 맞다 안 맞다 이거보다는 적당하게 책정은 됐는데 여기는 항상 늘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항상 걸려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조직이 때 그때 80대 저강버스하고 2주 동안 제가 그 선수촌에서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프트가 그 정상인 80대가 나와도 리프트 고장은 항상 있고 제가 지금 요점은 나갔지만 그런 고장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 기사가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요점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배차 간격은 사실은 좀 문제 있죠. 지금 10%였을 때 배차 간격과 저상 버스가 20%였을 때 30% 40% 때 그건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쫓기게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 아니면 그 이후에는 뭐 배차 간격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출퇴근 시간 쫓기고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이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성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분들은 뭐 사실 뭐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뭐 신고를 해서 뭐 과징금을 맞다든가 이런 조치는 있어야 돼요. 그래도 또 하시는 분들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 기사님들의 성향은 틀리기 때문에 친절한 분도 있고 또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암만 교육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뿐이지만 배차 간격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민들레장애인 야학의 박길련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동의 권리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의 문제와 안타깝다, 노력한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하나가 붙었습니다. 도시계획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김금용 위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아까 당사자분 그 토론자분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도입 대수를 법정 대수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노선의 문제인지 도시계획의 문제인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의 문제인 건지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입니까? 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마치 이것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문제가 이렇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참고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적어도 그 운행이 가능한 그 노선에 운행이 가능한 노선과 그 다음에 도로 정비를 해야 된 당장에 시급하게 뭐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도로 정비를 해야 될 그 노선 구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 그런 데 대해서 계획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네. 저희는 이제 그
현장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상 이제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누누이 봅니다. 누누이 보는데 저희 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쉽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전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지역은 사실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지금 중형차가 없기 때문에 대형차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차로 바꿨을 때 거기다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저상버스를 운행을 하면 안 된다 등 다른 이유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하실 때 아름다운 동행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동행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로서 어떤 차를 탈 것이냐, 그 차를 누구와 타고 갈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 몇 시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보상이 됐을 때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동행에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함께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동의 문제는 완전히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출근 시간 말씀하셨죠. 그 출근 시간대 버스 한 대를 만약에 차량 운행을 안 해보십시오. 그 시간대 이용하는 비장애인 분들 난리 납니다. 근데 그 구간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한 대도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버스를 대수를 저희가 법정 대수를 당장 도입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에서 최대한 노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자리도 아까 조현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다. 10년하고 달랐었던 게 있다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밖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버스를 도대체 몇 대를 도입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나오나요? 내년도 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따지자면 600대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년에도 70대 해야 되는데도 38대밖에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아직 완전히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8월달 정도 되면은 내년도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그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립을 할 때 여기 이제 단체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인천시에서 올해 이제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버스 회사들의 선도입 금지 그러니까 예산 확보 되기 전에 먼저 선 도입하지 마라. 여기 이제 버스 회사 그 버스 조합에서 쓰신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 선도입 금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32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던 거랑 다시 연결되는 건데 제가 이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선도입 금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고 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버스 회사들이 저상버스 도입 대수를 조절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선도입 그 이전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버스 회사들이 먼저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고 해도 이후에 보조금 지급이 됐던 부분인데 선도입을 금지하게 되버리면 버스 회사들은 이제 예산에 맞춰서 자기가 더 추가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싶어도 예산에 맞춰서 더 도입을 하지 못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버스 회사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그 있으신 걸로 지금 그 글 쓰신 거 보니까 있는데 버스 회사 입장과 다르게 이제 저희 교통약자 입장에서 볼 때도 선도입 금지가 어떤 취지로 뭐 물론 예산 결감을 위해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 효과가 예산 절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버스 회사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주저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또 나타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내년 뭐 예산 내년에 몇 대 도입하겠다 뭐 이거 전에 저는 선도입 금지 이거 하신 거부터 먼저 좀 빠르게 시정을 하셔서 버스 회사들이 일단은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버스 회사들의 도입 대수만큼은
인천시가 보조금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로 우리가 뭐 도로 여건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뭐 중형 버스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 인천시에서 답변하신 게 맞아요. 중형 저상 버스 아직 없습니다. 뭐 마을 버스는 대형 버스가 마을 버스 노선에 대형 버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들에서 자발적으로 저상 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산의 논리에 맞춰서 선도입하지 말고 예산 확보된 다음에 도입해라라고 하면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저상 버스를 열리겠다라고 하는 인천시의 의지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도입 그 부분만큼은 뭐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없앨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당장 선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2시간 넘게 아주 타이트한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서 그 저상버스 관련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